성심당의 도시. 많은 한국인들은 대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떠올릴 것입니다. 대전의 성심당이 아니라 성심당의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대전역이나 대전을 거친 KTX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성심당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심당이 대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성심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함경도에서 피난 온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임길순이 1956년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가족 사업입니다. 생계를 위해 서울로 가던 중 기차 고장으로 대전에 내리게 된 임길순은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 주임 신부가 내준 밀가루 2포대로 찐빵을 만들어 대전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한 과정이나 가게의 이름인 성심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이름에 맞게 임길수는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소진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팔다 남은 빵은 전쟁 고아나 노숙인이나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빵 기부는 지금까지도 성심당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성심당은 절대 오래된 빵은 팔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강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심당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하는 메뉴로 튀김 소보로, 부추빵, 보문산 메아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딸기를 가득 넣은 딸기시루, 망고를 채운 망고시루 등 과일 케이크가 입소문 속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메뉴 중 1980년 처음 등장한 튀김 소보로는 성심당의 가장 상징적인 메뉴입니다. 팥 앙금이 들어있는 소보로빵을 튀긴 것이 튀김 소보로이며, 발효된 것을 바로 튀기는 것이 아닌 한번 오븐에 굽고 튀겨내는 방식입니다. 튀김 소보로 인기에 힘입어 성심당 이름도 전국에 알려졌고, 성심당은 2011년 튀김 소보로의 제조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늘어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심당도 위기에 처합니다. 또한 2005년 화재가 발생하여 성심당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일주일 만에 다시 빵을 구워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성심당은 새로운 빵을 개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한편, 90년대 프랜차이즈 시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심당은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았을 때 교황의 식사빵을 제공하면서 성심당의 이름은 강한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심당은 교황님의 치즈스콘이라는 메뉴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심당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늘날의 자리에 섰습니다. 성심당은 비프랜차이즈 빵집 중 매출 1위이며 2023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적인 높은 인지도와 함께 대전 은행동 일대 6개의 식당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사실 은행동이 있는 구도심권은 대전광역시청과 충남도청의 이전 등으로 상권이 점차 쇠락해가고 있는데, 성심당의 존재가 이 지역을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성심당은 직원들에 대한 높은 복지 수준으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성심당은 단순히 성공한 빵집이 아니라 대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막대한 자금을 제시하며 분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사양한 대전의 토착 기업이라는 점에서 대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심당이 단순히 SNS에 주목받는 트렌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전의 음식 문화. 많은 도시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음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도시 탐방에서 다루는 또 다른 도시인 전주는 비빔밥과 한정식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전시가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삼계탕, 대청호 민물매운탕, 설렁탕, 돌솥밥, 숯골냉면, 구죽 도토리묵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전의 특색 음식으로 칼국수와 두부 두루치기를 선정했습니다. 대전의 평야에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주 재료로 한 두부 두루치기는 칼칼한 맛으로 식욕을 돋우는 대전의 대표 음식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얘기한 성심당이 있기 때문에 빵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빵은 한국인의 주식은 아니죠. 대체로 간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한 끼 식사로서 대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즐기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칼국수입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대전 칼국수 가게는 727개, 빵 가게는 849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인구 1만 명당 가게수로 환산하면 칼국수 가게는 5.0개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단연 1등입니다. 빵 가게는 5.9개로 서울과 대구 다음 순서였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으로 칼국수와 빵을 들 수 있는데 사실 빵 가게는 대전 외의 도시에도 고르게 분포하지만 칼국수 가게는 대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실제 대전에는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칼국수집도 여럿 있습니다. 대전의 칼국수는 오랜 전통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멸치 육수나 사골 국물에 끓여내는 일반 칼국수나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비롯해 매운 고춧가루를 풀어 만든 얼큰이 칼국수, 팥 칼국수, 어죽 칼국수, 추억 칼국수, 매생이 칼국수, 김치 칼국수, 옹심이 칼국수 등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전이 칼국수나 빵이 유명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대전의 넓은 밭에는 일찍부터 밀 재배가 많았고 칼국수는 일찍부터 대전 시민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대전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라는 설명도 유력합니다. 1905년 경부선,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하면서 대전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철도를 통해 해외에서 들여온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운송되면서 대전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인 칼국수와 빵 등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 각 지역에 보내기 위한 밀가루가 대전에 모이면서 대전역 주변에 덩달아 제면 공장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전에 주둔하던 기지촌에서 나온 밀가루가 대전역 주변 피난민을 통해 주변 식당에 공급되어 칼국수가 인기를 끌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는 매년 칼국수 축제가 열릴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싼 빵과 칼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대전이 밀가루 음식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대전의 음식 문화에는 대전이 경험했던 역사와 지리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방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전의 자연환경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 지역은 바다의 영향을 덜 받아 바다와 관련된 어휘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형상 분지로 넓은 농경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갖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순박 온후하며 너그럽고 관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그다지 나서지 않고 감정과 자기 표현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전의 사투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강조하는 악센트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사투리는 의미가 상당히 함축적입니다. 길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다 보니 정확한 의사 전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대전의 사투리는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대전 말투를 알아볼까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전만이 아닌 충청도 지역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충청도가 지역적으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와 있다 보니 엄격하게 다르다기보단 연속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사투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대전의 방언은 아무래도 충청남도 방언이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로 뭐뭐 하는 겨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런겨?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뭐뭐 혀를 많이 쓰는데 맥락에 따라서 질문이나 권유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음식을 먹냐고 물어볼 때 뭐뭐 혀라는 간단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에 대해 가슈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 간단한 표현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를 좀 봐요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항의하는 말투가 담기기도 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대전의 사투리는 상대적으로 간결하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속마음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다 보니 표현을 줄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원하다를 션해요, 빨리 오세요를 빨와요, 괜찮다는 말을 되슈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되슈는 상당히 중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괜찮다, 영어로 that's oka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다지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다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전 사람으로부터 되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전시 곳곳에서 사투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이 사랑하는 시민 공영 자전거 이름은 타슈로 타세요라는 뜻을 지닌 방언입니다. 대전시의 브랜드 슬로건 대전 is you는 대전 이주로 읽어야 합니다. 대전이 바로 당신이라는 표면적인 뜻 이면에 대전이 최고라는 지역 사람들만 이해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의 청년들이 만들고 있는 잡지의 이름은 보슈입니다. 이 덕분에 대전은 사투리의 가장 진심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빨와셔, 시원하게 타슈도 타고 대전 이주를 읽어보슈. 대전의 축제. 요즘 대부분 지자체들은 다양한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을 한데 모으고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대전도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은 유성구는 원래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실제 대전 지하철에 유성 온천역이 있죠. 그래서 유성구의 로고에는 온천과 원자핵의 전자 오비탈이 함께 상징으로 들어 있습니다. 유성구는 1989년부터 매년 5월 유성 온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전까지는 유성 온천의 유래와 효능을 바탕으로 한 온천 중심 축제였지만 점차 과학도시 유성을 알릴 수 있도록 과학과 온천이 접목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유성구는 2020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과학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과학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문화도시는 지역 과학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학문화활동 및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과학문화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과학문화를 주제로 도시의 기능을 특화 발전시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과학문화도시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유성구가 과학문화도시로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앞에서 대전발 0시 50분이 들어가는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를 소개했죠. 여기에 착안해 대전시는 8월에 대전 0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내세운 이 축제는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여준 행사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문화기관인 대전시민천문대는 4월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일환으로 별축제를 엽니다. 천문대에서 별도 보고 멋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회도 함께합니다. 과학도시에 걸맞게 대전에서 열리는 축제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역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주관하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25대 문화관광축제의 하나로 선정된 우리나라 대표 과학문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2000년에 대덕연구단지, 국립중앙과학관, 카이스트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과학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부터 시작했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을 주 행사장으로 하고
대전 지역의 여러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과학 전시와 실험 시연 등의 형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탐구 위주의 다양한 과학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제공하여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이 축제에는 남녀노소, 직업, 재능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대전의 과학 콘텐츠 자원과 시대적 콘텐츠 요소를 결합한 융복합 과학 축제를 지향하면서 대전다운 과학, 문화, 관광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축제로서 과학수도 대전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이 어우러진 개막 행사를 비롯해 AI,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 전시체험과 과학경진대회, 과학자 버스킹 강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대전에는 빵이나 와인 등 음식을 테마로 한 축제도 있습니다. 대전 빵축제는 2021년부터 시작했으며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이 후원합니다. 이 축제에는 대전 외에도 전국의 유명 빵집이 참여하여 각기 다른 개성의 빵을 선보입니다. 빵축제는 단순한 빵 시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세워진 엑스포 공원의 신세계 건물에 들어선 넥스페리움은 새로운 과학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움은 신세계 백화점과 카이스트가 협업하여 만든 과학체험시설로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위한 창의적 연구와 신지식 축적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층의 사이언스 뮤지엄은 카이스트의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고 7층의 사이언스 랩은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커리큘럼 기반의 미래 인재 교육 공간입니다. 이처럼 대전의 다양한 축제는 대전이 노잼 도시가 아닌 꿀잼 도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축제 속에서 역시 대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과학과 관련된 행사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